농지 소유 상한 보시죠. 아까 했던 겁니다. 자, 상속 농지로 취득한 사람은 농업 경영 아니하는 사람, 8년 이상 농업 경영하다 인허가는 사람, 얼마까지요? 1만 제곱미터까지만. 근데 19회 때 지자체는 1만 제곱미터까지만, 아니죠. 국가지자체는 소유자는 없다 그랬죠. 소유 상관없으면 얼마든지 소유할 수 있어요. 체험명령은 얼마까지? 1천 미만까지. 여기는 1만까지인데 이거는 1천까지 아니죠. 1천 미만이죠. 1천 이상 돼버리면 농업인이 되거든요. 예. 자, 농지 취득 자격증명. 그럼 어떤 사람이 농지를 살려고 할 때 자기가 농사 지을 사람이라는 증명을 받으라 이겁니다. 그럼 농사 어떻게 짓겠다는 계획서, 즉 농업 경영 계획서 제출해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받아서 그 다음에 등기할 때 제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농지 취득 자격은 뭘까요? 자기가 농사 지을 사람이라는 것 아셨죠? 근데 한 개 더 있어요. 그럼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어때요? 농지 전용 허가 등을 받았다는 것 아셨죠? 농지에 공장 짓겠다고 농림부 장관에게 전용 허가 받았다. 그럼 농지 취득 자격이 있는 거죠. 그 두 가지입니다. 농사 지을 사람이라는 것 아니면 전용 허가 등을 받았다는 것 두 가지. 그럼 농사 지을 사람이라는 것 이거는요. 농업 경영 계획서를 내야 돼요. 근데 전용 허가 등을 받았다는 것 이 사람은 농사 지을 건 아니죠. 그럼 경영 계획서 내는 대신에 뭔다? 전용 허가서, 전용 허가증 같은 거 그런 걸 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매수인은 경영 계획서, 즉 농사 짓겠다는 경영 계획서를 작성해서 다음에 자에게 제출해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그럼 이름이 너무 기니까요. 옛날에는 이걸 농지 매매 증명 그랬는데 지금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기니까 우리는 편의상 농지 증명 이러자. 아셨죠? 농지 증명 그러거든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이 말이라고 약속을 하자 이겁니다. 그럼 이자는 누구죠? 이게 발급권자죠. 시구읍 면장이죠.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 시구읍 면장. 자, 우리 농지법에는 권한자가 크게 다음에 몇 가지로 구분됩니다. 1번 시구읍 면장, 2번 시군구청장, 3번 시도지사, 4번 농림부 장관. 다른 법에는 마지막에 국장인데 농지법에는 마지막에 농장입니다. 그죠? 농림부 장관. 요 4단계인데 나중에 가면 제가 그런 것만 싹 묶어서 권한자를 구분해 드릴게요. 그죠? 일단 보시면 농지증명 발급자는 누구다? 시구읍 면장. 그럼 군수가 아니죠. 그럼 다음 중 농지증명 발급자 아닌 자면 군수를 골라내야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외울 거냐? 그냥 어거지로 외우면 안 되고요. 시하고 구는 이건 도시지역이죠. 도시에는 농지가 많지 않다. 그럼 구 없는 시에서는 시장이, 구 있는 시에서는 구청장이. 그죠? 그러면 여기는 농촌지역이죠. 군이죠. 그죠? 군은 농지가 많다. 그래서 읍면단에서 발급한다. 읍장이나 면장에 발급한다. 군수는 아니죠. 그럼 다음 중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권자 아닌 자라면 군수. 아셨죠? 이런 거는 꼭 알아야 된다. 저걸 어떻게 외우냐 이러지 말고요. 그렇게 의미를 생각하면서 보시면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받을 때 경영계획서 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음에 자들은 경영계획서를 안 내도 돼요. 왜? 다음에 자들은 누굽니까? 첫째 체험명령. 그럼 체험명령 하려고 농지 취득할 때 농지 증명은 발급받아야 됩니다. 그 대신에 본격적인 농업인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경영계획서를 안 내고 그 대신에 영농계획서 뭐 이런 제도가 생겼어요. 그죠? 경영계획서 본격적인 경영은 아닌데 그거 대신에 체험명령을 어떻게 하겠다. 뭐 영농계획서 그런 제도가 생겼어요. 그건 내야 돼요. 그럼 이들은 경영계획서는 작성 아니하고 농지증명은 발급받아요. 농지증명은 받아야 되는데 경영계획서는 안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좀 이따가 보면요. 아예 농지증명 발급 안 받아도 되는 자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농지증명 발급 받는데 경영계획서 안 낸다 이겁니다. 또 하나 뭐예요? 전용허가, 전용 신고한 자. 자, 농지에다가 공장 짓겠다고 전용허가를 받았다. 3월 1일 날 전용허가 받고 4월 1일 날 취득한다.
그럼 농지 취득할 때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자도 농지 증명은 받아야 되는데 농사 지으려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전용하려고 산 거죠. 그죠? 그러니까 농사 짓겠다는 경영계획서는 안 내도 된다. 그 대신 뭐 낸다? 전용허가서를 내겠죠. 그죠? 전용허가증 받은 거 그걸 내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전용허가나 전용신고한 자는 농지 증명은 받아야 되지만 농사 지을 거 아니니까 경영계획서를 낼 필요 없고 허가증이나 신고서 같은 거 그런 거 내면 되는 거다. 이거. 근데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3번. 그럼 농지 전용 협의한 자는요? 협의는 국가나 지자체 같은 국가기관이죠. 이자는 농지 증명 받아야 됩니까? 필요 없어요. 이들은 농지 증명은 받아야 되는데 경영계획서 만드는 거죠. 그죠? 근데 국가 지자체가 농지를 만약에 농지를 사가지고 고속도로 건설하겠다. 근데 국가 지자체가 투기 목적으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농지 증명 안 받아도 돼요. 그럼 경영계획서는 당연히 없고 농지 증명 자체를 안 받아야 된다 겁니다. 그리고 요거를 구분해야 돼요. 전용 허가나 신고는 농지 증명은 받아야 되지만 경영계획서는 안 된다. 근데 협의한 거는 아예 농지 증명 안 받아도 된다. 아셨죠? 협의는 국가기관이니까 아예 농지 증명 안 받아도 되고 허가나 신고는 증명은 받아야 된다. 경영계획서 안 내는 거다. 이거 두 개 구분하면 뭐 시험 칠 때까지 그거 두 개를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허가 신고하고 협의가 다르다는 거 꼭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번은 뭐죠? 학교 공공단체 등. 그래서 농업학교나 농업연구기관이나 이런 데서 농지를 취득한다. 이들이 투기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예 농지 증명. 이들은요, 요들은 조금 다른 게 국가 지자체하고 달라요. 바로 위에 정답. 국가하고 지자체는 농지 취득할 때 아예 농지 증명 안 받아도 돼요. 근데 학교 공공단체는 농지 증명은 받아야 되는데 경영계획서는 안 해도 돼요. 여기 또 조금 차이 있습니다. 그죠? 아까 우리 저 앞에 왜 농업 경영 안 하면서 농지 소유할 수 있는 특례 1번, 2번에 1번은 국가지자체, 2번은 학교 공공단체 등이었죠. 농사 안 지어도 소유할 수 있는 거는 국가지자체, 학교 공공단체 다 있는데 농지 증명 발급은 국가지자체는 발급 안 받는데 학교 공공단체는 발급은 받아야 된다. 다만 경영계획서는 안 내도 된다. 여기하고 살짝 내면요. 공부했는 사람 안 했는 사람 차이가 딱 나는 겁니다. 그죠? 예. 이따가 교재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교재다. 이따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발급 절차. 자, 이런 건 당장 어때요? 실무상 여러분 나중에 중개업하면 그죠? 농지 살려는 사람한테 설명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예, 당장 써먹는 겁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 발급 신청할 때 뭘 낸다? 경영계획서 낸다. 근데 아까 왜 전용 허가 등을 받아 하는 자는 경영계획서 내는 대신에 뭐 한다? 전용 허가증 같은 거 내겠죠. 그죠? 자, 그래서 발급 신청합니다. 발급자가 누구죠? 시군면장. 군수 아니죠? 군수는 발급자가 아니다. 자, 이렇게 발급 신청하는데 일반 농지면 농지관리위원 뭐 그 사람들 확인만 받고 이래가지고 하는데 여기는 어때요? 이 농지가 투기 성행 우려 있는 지역. 어느 지역에 농지에 관한 투기가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신도시 건설 예정이라 그래서 막 투기가 일어났다. 이럴 때는요. 시군면장이 바로 발급하면 안 되고 농지위원회 열어가지고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일반 농지에는 없는데요. 투기 우려 있는 지역에는 자기 밑에 농지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발급해줘야 됩니다. 발급 기한이 며칠이죠? 7일 이내 발급한다. 근데 아까 왜 경영계획서 작성하지 않는 경우 있었죠? 전용허가 등을 받은 거. 그거는 발급 신청 들어오면 이 사람이 농사 지을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전용하려고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는 4일 이내 발급합니다. 7일 4일이죠? 요거 꼭 아셔야 돼요. 여기에 기억, 여기 니은, 여기 디귿. 자, 요거 2년 전에 개정된 겁니다. 2년 전에 개정되기 전까지만 해도 4일 이내 발급이고 2일 이내 발급이었어요. 농지증명 발급 신청 들어오면 4일 이내 발급하고 경영계획서 안 내는 경우는 2일 이내 발급하도록 돼 있어요. 빨리 발급해줬죠. 그죠? 근데 이걸 거의 2배 가까이 늘렸어요. 왜? 농지증명 발급 신청 들어왔는데 공무원들이
경영계획서 검토해서 진짜 농사 지을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되죠. 그죠? 근데 저 기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바쁘다 보니까 다른 일 하다가 이거 확인 못하고 할 수 없이 기한돼서 발급해줘야 되는 경우가 막 생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 그래서 기한을 2배로 늘렸어요. 7일 4일로 바꿨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아까 왜 투기 우려했을 때는 농지위원회 심의 거친다 그랬죠. 농지위원회 열려면 다 모으려면 시간 좀 걸리잖아요. 그죠? 이거는 14일 이내 발급으로 바꿨어요. 요게 2년 전에 개정된 것이어서 시험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해가지고 갈로 속에 들어갈 말은 7, 4, 14. 또 7, 4, 28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구구단으로 하면 7, 4, 28이겠지만 7, 4, 14죠? 예, 그거 꼭 아셔야 됩니다. 7, 4, 14. 이렇게 같이 외워두면요. 기억할 수 있죠. 그냥 며칠 하는 기억 못하지만 7, 4, 14, 28 아니고 14다. 이렇게 알아두면 기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농지증명 발급되면 소유권 등기 신청할 때 농지증명을 함께 첨부해서 제출해야 등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혹시 농지증명 없이 등기하면, 혹시 등기가 되면, 등기 잘 안 받아주겠지만 혹시 실수로 등기가 되면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입니다. 민법 시간에 그런 거 배우잖아요. 그죠?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없이 등기해도 등기는 유효하다. 민법에 나오죠? 예, 유효합니다.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등기가 되면 등기는 그거는 무효입니다. 그거 2개를 구별하셔야 돼요. 농지 증명 없이 등기한 거는 유효하고 허가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등기한 건 등기는 무효다. 아셨죠? 그 2개를 꼭 아셔야 됩니다. 이거 뭐 공법 시험에는 안 나와요. 그죠? 근데 민법하고 관계해서 그런 게 있는 거다. 자, 그 다음 이렇게 농지증명 발급 신청할 때 시군면장이 경영계획서 같은 거 받았잖아요. 그죠? 그거를 보존을 해야 돼요. 왜? 나중에 실제 그때 내는 경영계획서대로 진짜 그대로 농사 짓는가 확인해야 되죠. 그죠? 그것도 있고 혹시 그 사람이 청문회 들어가면은 그죠? 그 증거 자료 같은 것도 그죠? 되겠죠? 몇 년간 보존? 10년간. 이 자리에 5년간 하면 틀리겠죠? 10년간. 근데 이래요. 공법에 보존 이런 게 몇 군데 나오는데 전부 10년입니다. 이래요. 우리 경영학이나 회계학이나 경영학이나 행정학이나 그죠? 이런 데 가면 사무 처리할 때 보존하면 10년이고 보관하면 3년, 5년 뭐 이렇죠. 그죠? 자, 그러면 보존이잖아요. 10년. 이렇게 해두면 안 잊어먹겠죠. 그죠? 보존이니까 10년. 장기간이다. 10년. 이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발급 절차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교재 보면 2페이지, 3페이지 쭉 나오는 건데요. 이렇게 딱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농지 취득 자격증명. 그러니까 농사 지을 사람이 소유해라 했는데 농지 살려고 할 때 농사 지을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 그게 농지 취득 자격증명 제도였다. 그럼 이번에는요. 농사 짓겠다고 경영계획서 내가지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받은 자가 그대로 농사 안 짓고 혹시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그럼 처음에는 한 1년간은 농사 짓는 척 하다가 그 다음에 쓱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농지 방치하고 놀리면서 자기는 다른 일 하고 땅값 오를 때만 기다리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다음 중에 하나에 해당되면 농지 자발적으로 처분해야 한다. 그럼 소유자는 처분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군구청장이, 아까는 시군면장이지만 여기는 시군구청장입니다. 지금부터는. 시군구청장이 그 밑에 공무원들이 농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지금부터 1년 안에 처분해야 됩니다. 이렇게 통지를 해주는 겁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1년 내에 처분하지 아니하면 시군구청장이 지금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시오. 농지 처분 명령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 6개월 내에 처분하지 아니하면 처분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얼마를요? 농지가액의 100분의 25를. 100분의 25 이내가 아니고요. 100분의 25입니다. 그죠? 세죠? 4번 맞으면 농지 다 날아가요. 맞죠? 그죠? 100분의 25입니다. 요게 2년 전에 개정 전까지만 해도 100분의 20이었는데 100분의 25로 올렸어요. 자꾸 농지 투기하는 걸 막기 위해서. 100분의 25. 매년 1회 부과합니다. 자, 근데요. 그러면 앞에서 빨리 처분할수록 좋겠죠? 1년 내에 자발적으로 처분하는 게 좋은데 처분 안 하면 처분 명령 나오고 안 들으면 이행강제금 나온다. 이행자금이 워낙 세게 나온다. 자, 근데 농지 처분 명령을 받았는데 농지 매수자를 찾기가 어렵다. 농지는 매수자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겠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농지 소유자가 한국농어촌공사에다가 내 농지 사달라고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래야 됩니다. 어디에요? 농어촌공사에. 근데 시험에 뭐라고 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수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농어촌공사죠. 근데 그런 문제가 왜 나오냐면 공법에 주택법이나 도정법이나 이런 데 가면 토지주택공사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주택공사 그러거든 동그라미 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농지법은 농어촌공사다. 아시죠? 그럼 농어촌공사가 소유자하고 협의해서 매수하는데 협의 매수 가격이요. 지금 이거 농지법 위반한 거죠. 그러니까 시가로 매수하는 게 아니고 공시지가로 매수합니다. 아시죠? 아까 적법하게 매수 청구했을 때 그때는 시가인데요. 지금 이 경우는 소유자가 위법한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시가가 아니고 공시지가로 매수한다. 근데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더 낮을 때는 실제 가격을 어쨌든 싼 가격으로 매수한다. 이런 이야기 드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다음에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처분해야 한다. 얼마 이내? 1년 동그라미. 1년 나셔야 돼요. 여기 1년 자리에 6개월 하면 틀리는 거죠. 처음에 자발적 처분 기간은 1년이고 1년 내 처분 안 하면 처분 명령 갈 때 6개월이죠. 그죠? 1년 다음에 6개월이지. 1년 자리에 6개월 하면 틀린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쭉 읽으면 돼요. 소유농지를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학교 등의 농지를 목적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체험 명농의 농지를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상속 농지인데 농업 경영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빌려줘 가지고라도 이용해야 되는데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처음에 농지 증명 발급받을 때 경영계획서 내는데 그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또 8년 이상 농업 경영하던 자가 인용할 때 1만 제곱미터까지는 농사 안 지어도 소유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그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서라도 이용해야 됩니다. 그죠?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인정한 경우. 누가 인정? 시군구청장. 요 처분 명령 제도에서 주인공은 시군구청장입니다. 그죠? 좀 전에 위의 것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됐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했는 경우에는 1년 내에 처분해야 한다. 그러면 시군구의 공무원들이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를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1년. 또 하나, 농지 소유 상한 초과가 판명된 경우. 뭐가 판명됐어요? 소유 상한 초과. 아까 왜 상속받아서 농업 경영하지 않는 자 1만 제곱미터 이내 8년 이상 농업 경영하다 인용하는 경우에 1만 이내 있었죠? 근데 초과, 예를 들어서 2만 제곱미터를 소유하고 있다 겁니다. 그럼 초과 면적 1만 제곱미터는 처분하라 이거예요. 2만 제곱미터 전부를 처분해야 한다. 틀렸다. 25에. 응? 초과 면적 1만만 처분하면 됩니다. 아셨죠? 예. 초과했는 것이 판명됐을 때는 초과 면적은 처분해야 됩니다. 전부를 처분하는 건 아니다. 또 하나, 아까 전용허가 등을 받고 그럼 농지 전용허가 받아서 공장을 짓겠다고 전용허가 받아놓고 몇 년? 2년. 2년 지나도록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다. 2년이 지나도록 공장을 안 지어요. 그러면 처분해야 된다.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부터 1년 안에 처분하라고. 요거 2년이죠. 그죠? 아니, 뭐든 간에요. 허가든 받았든 신고를 했든 간에 그 목적 사업에 2년 내에 착수 안 하면 지금부터 1년 안에 처분하라. 요 2년짜리 요 자리에 1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2년 내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1년 내에 처분하라고 통지하는 거지 1년 내에 착수하지 않으면 처분해야 한다. 이러면 틀리는 거죠. 일부러 헷갈리기 위해서 1년 내에 착수하지 않으면 처분해야 한다. 앞에 1년 내 처분 그거는 안 써놓고요. 2년 내에 착수하지 않으면 1년 내에 처분해야 한다. 이건데 1년 내에 착수하지 않으면 처분해야 한다. 이러면 틀리는 거죠. 그죠? 예, 그런 속임수가 겁니다. 자, 그래 놓고요. 처분 의무 면제가 있어요. 좀 전에 그런 사유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소유농지를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게 됐다. 경영계획서들을 이용하지 않게 됐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이겁니다. 그때는 처분 의무가 면제된다. 1년 내에 처분 안 해도 된다 이겁니다. 처분해야 한다고 통지가 날아오면요. 농지 소유자가 시군구청장한테 찾아가가지고 내가 이런 것 중에 하나에 해당이 돼서 부득이하게 농사 못 지었다. 그러니까 처분 좀 안 해도 되도록 해달라. 요구할 수 있다 이거죠. 그죠? 뭐요? 자연재해. 자, 수재 등이 나가지고 농사 못 짓게 됐다. 그럼 그 사실을 증명하면 처분 안 해도 된다. 농지 개량 휴강. 예를 들어서 농지에다가 어떤 농작물을 몇 년간 재배했는데 수확이 현저히 감소했다.
그래서 일부러 그죠? 그럼 놓고 일부러 휴경하는 거죠. 그럼 농사 안 지어도 처분 의무 면제된다. 징집, 소집, 질병, 치약, 선거에 따른 공직지임. 자, 농지 소유자가 지방의원 선거에 당선돼서 지방의원 돼서 바빠서 정부가 농사 못 지었다. 그럴 때는 처분 의무 좀 면제해달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직취임으로 휴경하는 경우에는 농지처분 의무가 면제된다. 맞죠? 그죠? 좀 전에 공직취임일 때는 면제된다 그랬죠. 그죠? 농사 안 지어도 처분 의무 면제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 놓고 다음에 농지 소유자. 어떤 거요? 아까 처분 의무 기간이 얼마였죠? 1년. 1년 내에 처분해야 한다고 통지를 해줬잖아요. 근데 그 1년 내에 처분하지 아니한 소유자에게 농지 처분하라고 농지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한마디로 뭐죠? 농지 처분 명령. 얼마 이내에 처분하라고? 6개월 이내에 처분하라고. 처음에 1년 이내에 처분하라고 통지를 했죠. 근데 그 1년 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에 처분하라고 명령이 나간다.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실 때는 1년, 6개월 이렇게 기억하면 되죠. 그 숫자를 바꾸면 안 된다는 거죠. 처음에 1년 내 자발적 통지고 6개월은 그 1년 내 처분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 처분하라고 명령 나간다. 원래 이거 하나만 있었는데 이거는요. 거짓 부정 농지 증명 발급. 이거는 원래 저 앞에 있던 거예요. 옛날에는 처음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받을 때 속여가지고 발급 받았어요. 농사 지을 생각 없으면서 경영계획서를 거짓말로 꾸며가지고 농사 지을 것처럼 해서 발급받았다 이거죠. 그럼 종전에는 저 앞에 해당돼서 거기 해당되면 1년 안에 처분해라 통지하고 처분하지 않으면 다시 6개월 이내 처분명령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거짓말로 경영계획서 내서 발급받는 사람들이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예 1년 내 처분 통지기간을 없애버리고요. 처음부터 바로 이거 발견되면 지금부터 6개월 안에 처분하라고 바로 처분명령 나갑니다. 이게 2년 전에 개정된 거예요. 아셨죠? 전에는 여기 해당되면 1년 처분기간 주고 다시 6개월 처분명령 갔죠. 그죠? 지금은 이거 해당되면 바로 6개월 이내 처분명령 나간다 이겁니다.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2년 전에 들어온 겁니다. 자, 그리고 처분명령 했는데요. 소유자가 가서 시군구청장한테 가서 사정을 하는 겁니다. 아, 내가 농사 못 짓는데 지금부터 열심히 지을게. 지금까지 바빠서 못 지었는데 지금부터 열심히 지을게. 농지를 농업 경영에 이용하겠다고 하면 당분간 처분 명령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건 보류해 놓은 거죠. 완전히 없앤 게 아니고 지금까지는 그러면 1년 내에 처분하라고 통지했는데 처분하지 않았다. 근데 그 소유자가 찾아와 가지고 지금부터 열심히 지을게 하면 명령을 당분간 유예할 수 있다. 보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는요. 처분사유에 처분 명령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처분할게. 내가 알아서 처분할게. 그 대신 농어촌 공사에 팔아달라고 매도 위탁했다. 그죠? 농어촌 공사에 팔아달라고 했으면 그때는요. 처분 명령 유예할 수 있다. 그러놨다가 만약 여기서 처분 안 되면 그때 그 처분 명령 하는 거죠. 그죠? 요 두 가지 경우는 처분 명령을 당분간 보류, 유예시키는 제도입니다. 자, 근데요. 6개월 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나가죠. 그것도 100분의 25씩 매년 1년 이러면 너무 세잖아요. 그죠? 근데 농지 처분 명령 받은 자가 너가 팔려고 해도 살 자가 없잖아. 이렇게 변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처분 명령 받았을 때는 한국농어촌 공사에다가 내 땅 사달라 이렇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제도를 정 못 팔 것 같으면 농어촌 공사에 처분하라고. 그죠? 토지주택 공사에 틀렸다. 25회 때. 주공이 아니고 농어촌 공사다. 이거 알아두시고. 근데 이때 농지 소유자는 법을 위반한 거죠. 농사 안 지어가지고 처분 명령까지 나왔는 거죠. 그죠? 이때는 농어촌 공사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매수한다. 이때 시가로 매수한다. 틀렸다. 시가는 서로 협의해서 정하는데 이거는 시가가 아니고 공시지가로 매수하는 거죠. 근데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더 낮을 때는 뭐로? 실제 거래 가격으로 더 싸게 어떤 더 싼 가격으로 매수한다. 이겁니다. 자, 이행강제가 농지 처분 명령 받은 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여기서 이행은 뭘까요? 처분이겠죠. 그죠? 처분 명령 받았는데 이행하는 건 처분하는 거죠. 그 6개월 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행강제금
가액이 얼마죠? 농지가액의 100분의 25. 여기에 100분의 20 하면 틀립니다. 자, 요거 2년 전에 개정 전까지만 해도 100분의 20이었거든요. 그래서 100분의 25로 강화했어요. 그럼 이거 시험에 나오죠? 이건 옛날에도 시험에 나왔어요. 옛날에 100분의 20일 때 시험에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옛날에요. 자, 농지법 전체에 걸쳐가지고 이행강제금 자리에다가 기억. 그 다음에 좀 이따가 대리경작가 하면 대리경작자가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토지 사용료 100분의 10, 니은. 그 다음에 저 뒤에 가면 농지보존부담금 제때 안 내면 가산금 100분의 3, 디귿. 기억, 니은, 디귿에 들어갈 숫자가 바르게 된 것은 이렇게 해버리니까요. 공법 어지간히 공부했는 사람들도 농지법 전체에 쫙 걸치니까 못 맞추는 사람이 많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 당시에도 100분의 20이지만 지금은 25죠. 100분의 25, 100분의 10, 100분의 3. 그죠? 그럼 우리 공부할 때는 그거 세 개를 연결해가지고 같이 외워둬 버리면 돼요. 항상 공법의 숫자 같은 걸 따로따로 외우면 못 외웁니다. 그죠? 관련 연관된 거를 같이 묶어서 같이 외워버리면 됩니다. 100분의 25. 얼마마다? 매년 1년. 여기 100분의 25자리에 28회 때 100분의 10 틀렸다. 이건 대리경작 토지 사용료입니다. 또 이 자리에 100분의 20에도 틀리죠. 이거는 개정 전이다. 100분의 25다. 매년 1회 부과인데 1년에 2회 이내에 하면 틀리죠. 아까 건축법이 1년에 2회 이내죠. 2회 이내. 농지법은 매년 1회입니다. 처분명령 이행하면 부과가 중지된다.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한다. 맞다. 납부해다. 맞다. 취소한다. 틀린다. 이건 건축법 똑같죠. 그죠? 예. 자, 여기까지가 농지를 제대로 이용 안 했을 때 농지 처분 통지하고 그 다음 처분 명령하고 안 들으면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위탁경영 갑니다. 위탁경영이 뭐죠? 소유자가 경영하되 농작업을 타인에게 위탁하는 거. 자, 농작업 위탁할 때는 보수를 줘야 되죠. 그죠? 보수 안 주고 농작업 위탁하면 그거는 노예를 쓰는 거죠. 그죠? 그건 안 되잖아요. 보수 지급하고 농작업하는 거. 자, 위탁경영. 그럼 위탁경영 원칙은 금지다, 허용이다, 금지다? 금지입니다. 작용이 원칙이라 그랬죠. 그 위탁경영이나 임대차는 원칙은 금지인데 법으로 허용하는 경우에만 위탁경영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소유자가 타인에게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을 타인에게 위탁하는 경영, 이걸 뭐라고 한다? 위탁경영. 자, 근데 옛날에는 자, 천석군, 만석군 이런 사람들이 농사 짓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거기다가 소작하고 어렵게 살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방 때 옛날에 천석군, 만석군 같은 거 없애려고 토지계획을 했죠. 농지계획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얼마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5만 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상한선 정해버렸죠. 그런데 해방 당시에는 그때만 해도 농업사회에서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렸지 95년도에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쌀 개방할 때 되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 그죠? 본격적으로 농사한테 몰아주고 전업해라 이거죠. 그래서 요즘은 농업인 비율이 적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소유자가 경영을 하되 농작업을 타인에게 맡길 수 있는 거 법으로 다음과 같이 정해놨다. 다음 경우 외에는 위탁경영 할 수 없다. 그럼 다음 중에 하나에 해당될 때만 위탁경영 할 수 있다.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잘 나오죠. 그렇다고 이걸 다 외웁니까? 어떻게 외워요? 그죠? 자, 지금부터 봅시다. 징집, 소집. 농사 짓던 사람이 군대 가게 됐어요. 그럼 한 2년 동안 농사 못 짓잖아요. 그죠? 그러면 군대 갔던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경영을 하되 농작업을 사람 사서 위탁경영 할 수 있다. 맞죠? 됩니다. 3개월 이상 국외여행 됩니다. 자, 국외여행을 3개월 이상 하면 본인 이름을 경영하되 농작업 위탁할 수 있어요. 여기서 시험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자, 3개월 이상 국내여행 위탁경영 됩니까? 안 되죠. 3개월 이상 미국 여행 위탁경영 됩니까? 되죠. 국외여행이잖아요. 그죠? 3개월 이상 전국 일주 안 되죠. 전국 일주는 국내 여행이잖아요. 안 돼요. 문제를 이렇게 내요. 국외여행, 국내여행 안 내고요. 3개월 이상 미국 여행, 3개월 이상 세계 일주, 국외여행이죠. 그죠? 되죠. 그죠? 그러니까 전국 일주 하면 안 되는데 세계 일주 하면 이건 위탁경영 돼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낸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3개월 이상 국내여행이면요,
국내에 돌아다니다가 농사 질 때 잠깐 농사 짓고 돌아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국내여행은 위탁경영 안 되는데 국외여행은 위탁경영 안 된다. 국외여행은 위탁경영 되고 국내여행은 안 된다. 아셨죠? 예. 조금만 생각해보면 다 맞출 수 있어요. 질병, 치약, 선거에 따른 공직침. 근데 그냥 공직침하면 위탁경영 안 돼요. 선거에 따른 공직침은 됩니다. 왜? 선거에 당선돼 가지고 지방의원으로 몇 년간 농사 못 짓는 거죠. 이때는 위탁경영 되는데요. 그냥 공직침하면 자, 직업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평생 공무원 하면서 자기 이름으로 경영한 농작업은 전부 사람 사 위탁,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아셨죠? 선거에 따른 요 말이 다 이유가 있어요. 평생 공무원 하는 그런 사람은 위탁이 안 됩니다. 그죠? 예. 이거는 농지이용 정지사업, 이거는 시군구청장이 주도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거는 위탁경 해도 돼요. 예.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치료. 위탁경 됩니다. 자, 그러면 교통사고로 4개월간 치료. 위탁경 됩니까? 되죠. 교통사고도 부상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4개월은 3개월 이상 맞죠? 그럼 위탁경 돼요. 그죠? 예. 4개월 이상 하면 기준이 틀리니까 그건 잘못됐지만 4개월간 치료 이러면 4개월은 사례죠. 그죠? 4개월은 3개월 이상 맞잖아요. 5. 교도소 구치소 수용 중. 자, 신창원 씨가 청송교도소에 수용돼 있다. 근데 자기 고향 전북 부안에 농지가 있다. 그럼 자기 이름으로 경영하되 농작업을 타인에게 위탁 경영할 수 있습니다. 그죠? 되죠? 교도소 수용 중이니까. 임신 중, 분만 후 6개월 미만, 당분간 농사 짓기 어려우니까 위탁 경영해도 된다. 농업인 자기 노동력 부족으로 농작업 일부 위탁. 그래도 1년 중 30일 이상은 직접 종사해야 나머지 농작업을 위탁 경영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시험에 30회 때요. 1년 중 4주간 직접 종사. 위탁 경영 됩니까? 이때 4는요. 4 곱하기 7하면 28일이죠. 이틀 모자라죠. 위탁 경영 안 돼요. 그죠? 그죠? 문제 내기 위한 문제겠죠. 그죠? 실제 이틀 채우면 되지. 그죠? 예. 근데 어쨌든 여기 왜 4주 냈을까? 28일이다. 이틀 모자란다. 그래서 위탁 경영 안 된다. 이런 식의 문제를 냈던 겁니다. 예. 자, 그래 놓고요. 담보농지로 갑니다. 아까 설명했어요. 농지에 저당권 설정되어 있는데 경매 넘어갔다. 자, 2회 이상 경락인이 없을 때 그 이후에 세 번째 경매의 저당권자 금융기관이 그럼 저당권자가 농사 지으려고 농지 사는 거 아니죠. 그죠? 자, 요거 2회 이상 요 말 정도만 시험에 나온 적은 없고요. 2회 이상 경락인이 없을 때 그 후에 농지를 잡아줄 수 있다. 자, 여기까지가 농지의 소유제도였어요. 이번에는 이용제도로 가보자. 이용제도에서 농지 이용 계획, 농지 이용 증진사업 이거는 시군구청장이나 농어촌 공사가 주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에는 나올 일 없어요. 이건 행정청 주도니까요. 중개업자하고 별 관계가 없다 이거요. 시험에 안 나온다. 그러면 뭐가 나오냐 크게 대리경작제하고 농지 임대차 그 두 개가 농지 이용에서 나오는 겁니다. 대리경작자가 시험에 잘 안 나오다가 최근에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요즘요 자기 농지에서도 농사 안 짓는데 대리경작자 남의 농지에 들어가서 농사 짓는 게 잘 없죠. 그죠? 그래서 안 나오다가 출제위원들이 하도 오랫동안 안 나왔으니까 여기 한번 내보자 해서 최근에 한번 나왔어요. 어디에 지정합니까? 유농지에 대리경작자를 지정한다. 자, 자기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건 누구의 권리예요? 소유자나 그 농지의 임차인의 권리죠. 그죠? 예. 그런데 어떤 농지를 농지 소유자가 농사 열심히 안 지으면 시군구청장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농사 안 짓네? 농사 지을 사람을 대리경작자로 지정해서 대신 농사 짓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용료는 소유자에게 줘야 돼요. 그럼 본질은 임대차죠. 그죠? 임대차인데 임차인을 시군구청장이 정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디에 지정한다? 유농지에. 유농지는 노는 농지입니까? 쉬는 농지입니까? 노는 농지죠. 그죠? 농사 안 짓고 널리는 농지를 그럼 유농지 반대말이 뭔데요? 휴경농지입니다. 지력정진 실리고 일부러 널리는 농지 있죠. 그죠? 일부러 널리는 농지 있죠. 그런 게 휴경농지입니다. 자, 일부러 지력정진하려고 일부러 쉬는 농지에다가 시군구청장이 거기다 대리경작 지정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럼 이거 반대다. 유휴농지에 지정하지 휴경농지는 지정하는 거 아니다. 알아두시고. 누구를 대신해서? 소유자나 임차권자를 대신해서 누가? 시군구청장이 대리경작자를 지정한다. 근데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소유자 등으로부터 신청받아 지정할 수도 있다. 시군구청장 스스로 판단해 대리경작 지정해버릴 수도 있고 소유자가 시군구청장한테 나 농사 짓지 못하니까 대리경작 좀 정해주시오. 이렇게 신청받아서 지정할 수도 있다. 근데 32회 때 직권으로 지정할 수는 없다. 틀렸죠? 직권도 되고 신청도 되고 둘 다 된다 그랬죠. 그죠? 직권을 할 수 없다. 틀렸다. 할 수 있다. 자, 다음에 농지는 농사 안 짓고 널리더라도 대리경작자 지정하지 않는다. 뭐요? 휴경. 뭐 지력 증진 위한 거든 토양 개량 위해서든 연작 피해 장목 우려가 있든 하여튼 휴경하는 농지는 대리경작자 지정 안 한다. 일부러 쉬는 농지는 지정 안 한다. 노는 농지에 지정하지. 그죠? 그러니까 유휴농지에 지정하지 휴경농지 아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또 전용 허가 등을 얻은 농지. 아까 농지에 공장 짓겠다고 전용 허가 받았다. 또 전용 신고했다. 또 국가 등이 농지를 고속도로 건설하겠다고 농지 지정 협의했다. 근데 3월 1일 날 허가 받고 4월 1일 날 취득하고 9월 1일 날 목적 사업에 착수할 예정인데 요 4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농사 안 짓는다고 거기다가 시군구청장이 대리경작자 지정하면 될까요? 안 되죠. 그죠? 전용 목적 착수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놀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시군구청장이 거기다 대리경작 지정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대리경작자 지정할 수 없다. 결국 유휴농지 지정하지 휴경농지 지정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지정요건 다른 말로 지정자격입니다. 어떤 사람을 대리경작자로 지정합니까?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이들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들이 원칙이라는 겁니다. 농업인, 농업법인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들로 지정하기 곤란할 때는 농업생산자 단체, 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시험에 생산자 단체 학교로 지정하여야 한다면 맞다 틀린다? 틀리죠. 농업인, 농업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게 맞는 거죠. 그죠? 원칙은 농업인, 농업법인 이들로 하여야 한다고 생산자 단체 학교는 지정할 수 있다. 그들로 곤란할 때 지정할 수 있다. 이거 서로 바꾸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지정 절차는 2단계를 거쳐요. 지정 예고 통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지정 예고 통지했을 때 소유자 등은 이의 신청할 수가 있어요. 자, 시군구청장이 소유자 등에게 지정 예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의 있는 자는 시군구청장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지정 예고 통지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10일 이내에. 그럼 시군구청장은 이의 신청 접수한 날로부터 7일 내에 결과 통지해 준다. 여기 기억, 니은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 없지만 다음에 이렇게 낼 수가 있어요. 아시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시험은 중요한 것만 내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죠? 일부러 점수 떨어뜨리려고 덜 중요한데도 문제 낼 수 있다는 거. 기억, 니은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된 것은 10일, 7일 이렇게 기억해 주자. 대리경작 기간은 몇 년?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3년. 자, 좀 이따가 농지 임대차가 나와요. 농지 임대차 기간이 원칙이 3년 이상입니다. 근데 대리경작도 어떻게 생각하면 농지 본질은 임대차죠. 그죠? 다만 시군구청장이 임차인을 정한 것 뿐이지 본질은 임대차잖아요. 그래서 대리경작 기간은 원칙은 3년입니다. 근데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3년입니다. 그럼 따로 정하면 그 정한 기간으로 해요. 따로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따로 정한 게 없으면 3년이니까 따로 정하면 정한 대로 하는 거죠. 그죠? 그럼 따로 만약에 5년이라고 정하면 5년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따로 정한 거하고 3년하고 어느 게 원칙이다? 따로 정한 거 3년하고 어느 게 원칙이에요? 3년이 원칙입니다. 아, 그게 아니고 3년이 원칙입니다. 그죠? 그럼 따로 정한 거는 특례죠. 원칙하고 특례 있으면 뭐가 우선한다? 특례가 우선하죠. 특별법 우선 안 들었어요. 보세요. 딱 물으니까 딱 반대로 대답하잖아요. 그죠? 그럴 줄 알고 질문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틀리게 하려고 마음먹으면 제가 10개 물어서 10개 다 틀리게 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근데 3년 요게 원칙이고 따로 정하면 이게 특례다. 원칙하고 특례 있으면 특례가 우선한다. 아셨죠? 자, 그러니까 정함 없으면 3년, 정하면 정한 기간 이렇게 됩니다.
대리경작기간을 따로 정할 수 없다. 틀렸죠? 따로 정할 수 있죠? 정함이 없으면 3년이면 따로 정할 수 있죠? 예.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10을 농지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료로 지급해야 됩니다. 얼마를요? 100분의 10. 이거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아까 100분의 20. 자, 100분의 25, 100분의 10, 100분의 3 나온 적 있다 그랬죠. 그죠? 자, 요거 100분의 10. 언제까지? 수확일 2개월 이내. 이건 뭐 별 중요한 거 아닙니다. 어쨌든 사용료로 지급해야 한다. 자, 다음 지정 중지 또는 해지. 지정 중지는 기간 만료 전, 그래서 대리경작 기간은 3년이다. 만료 지정 중지 요거는요. 대리경작 기간 만료 3년이다. 소유자가 기다리고 있다가 3년 지나면 내가 직접 지어야 되겠다. 그럼 3년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3년 다음 날 되면 다시 3년 갱신돼 버려요.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직접 농사 지고 싶으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시군구청장에게 지정중지 신청해야 됩니다. 그럼 시군구청장은 신청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정중지 결정해서 소유자하고 대리경작자에게 통지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3년 끝나고 나면 소유자가 직접 농사 지어야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기간 만료 지정중지입니다. 근데 만료 전 해지는 뭐죠? 대리경작 기간이 3년인데 지금 1년밖에 안 됐다. 근데 소유자가 만료 전이지만 내가 직접 농사 지을게. 그럼 지정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기간 끝나기 전에 다음 중에 하나에 해당되면 지정 해지할 수 있다. 첫째가 뭐죠? 정당한 사유로 지정 해지 신청했을 때. 자, 농지 소유자가 시군구청장에게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다. 이제 농사 지을 수 있다. 근데 1년밖에 안 됐지만 만료 전이지만 좀 해지해달라 신청할 수 있겠죠. 그죠? 예. 또 하나는 대리경작자가 경작을 게을리했을 때. 소유자가 게을리해서 대리경작자인데 대리경작자도 게을리하고 있어요. 그럼 만료 전이라도 해지할 수 있다. 그렇겠죠. 예. 자, 이번에는 농지 임대차로 넘어갑니다. 임대차는 누가 누구에게 농지를 빌려줘요? 농지 소유자가. 또 누구? 임차인이. 임차인이 또 다른 사람에게 임대차 할 수도 있겠죠. 임대차는 원칙은 허용이다, 금지다? 금지죠. 위탁 경우에는 임대차도 원칙은 금지죠. 다만 법으로 인정한 다음 중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임대차 할 수 있다. 다음 경우 외에는 임대 사용대 할 수 없답니다. 그럼 다음 경우에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사유. 첫째, 국가지자체. 자, 아까 저 앞에 농업 경영 안 해도 소유할 수 있는 사유 1번 국가지자체, 2번 학교 공공단체 등 있었죠. 근데 국가지자체가 농업 경영 안 해도 농지 소유할 수 있는데 그 농지를 늘리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임대, 사용대 이런 거 할 수 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여기다가 학교나 공공단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학교 공공단체가 농업 경영 안 하면서 농지 소유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 농지를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임대하고 이런 건 안 되는 겁니다. 연구지 실습지로 사용하는 건 모르지만 학교 공공단체가 농지 사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임대하고 이럴 것 같으면 그 투기 목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대학교에서요, 농가대학에서 실습지로 사용한다면 모르겠지만 학교에서도 그 근처에 농지를 딱 사가지고 그걸 그 인근의 농업인들에게 임대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국가지자체는 임대되지만 학교 등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사실 좀 사람들이 어려워요. 그죠? 자, 상속농지하고 8년 이상 농업 경영하는 자 인허한 사람 있죠. 아까 농업 경영 안 해도 1만까지는 소유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그 농지를 늘리면 안 되잖아요.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담보농지 아까 저당권자가 2회 이상 경락이 없을 때 그 후에 잡아두는 거 농사 지으려고 하는 거 아니죠. 그 대신 그 농지 늘리면 안 되니까 임대는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예. 자, 이게 이제 지금까지 안 나오던 겁니다. 이게 위탁경영 사유는 없는데 임대차 사유는 있는 거예요. 60세 이상으로 농업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 이거 옛날에는 뭐라고 하냐면 60세 이상 고령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요즘 누가 60세를 고령이라 합니까? 그죠? 제가 처음에 30년 전에 그죠? 처음에 중개사 강의할 때마다 이거 60세 이상 고령 이렇게 말했어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60세 이상 되니까 힘에 붙여서 농사 짓기는 귀찮죠. 그죠? 그러니까 이 농지를
이걸 가지고 위탁 경영은 안 돼요. 내가 경영을 하되 농작업을 위탁, 그건 안 돼요. 그 대신 이 농지를 농사 지을 사람한테 빌려주는 건 됩니다. 아셨죠? 자, 이사는 60세 이상이면서 그래도 농업 이용 기간이 최소한도 5년은 넘어야 돼요. 그러면 이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임대차는 할 수 있다 겁니다. 그럼 요거는 위탁 경영 사유는 아니고 임대차 사유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농지 전용 허가, 신고, 협의. 아까 보세요. 3월 1일 날 전용 허가 등을 받았다. 4월 1일 날 목적 사업에 했다. 4월 1일 날 취득했다. 9월 1일 날 목적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그럼 4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는 요거 농사 안 짓고 놀리죠, 그죠? 그렇다고 시군구청장이 대리경작 제정은 안 돼요. 한시적으로 놀린 건데 대리경작 제정은 안 되죠. 근데 농지 소유자가 요 기간 동안에 농사 지을 사람한테 좀 빌려주는 거, 임대차는 할 수 있는 거죠. 몇 달 동안 농사 짓겠다면 그 사람한테 빌려주는 건 된다 겁니다. 대리경작 제정은 안 하지만 위탁경, 임대차는 할 수 있다. 그럼 소유자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 그죠? 자, 전용허가 받아가지고 4월 1일 날 취득했는데 9월 1일까지 당분간 몇 달 동안 농사 지을 수 있겠네. 그럼 지을 사람한테 좀 빌려주는 건 된다. 시군구청장이 대리경작 제정은 안 하지만. 자, 그 다음 또 임대차 사유가 뭐 있어요?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치료, 3월 이상 구경, 6개월 미만 교도 수용 등. 이거 아까 위탁 경사가 똑같은 거죠. 이건 똑같아요. 그 사유를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임차인이 소유자하고 임차인하고서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임차인이 농사를 안 짓고 놀려요.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시군구청장이 아까 대리경작자 지정 같은 거 할 수 있어요. 소유자가 게을리하든 임차인이 게을리하든 대리경작 지정 가능하죠. 그럼 대리경작자 지정하려면 어떻게 돼요? 소유자하고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종료를 시켜야 대리경작 지정을 들어가는 거죠, 그죠? 맞죠? 원래 소유자하고 임차인하고서 임대차 계약이 있는데 그걸 종료시켜야 제3의 임무를 대리경작 지정할 거 아닙니까? 시군구청장이 임대차 종료를 명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 방법은 원칙은 서명계약입니다. 그럼 원칙 서명계약이면 구두계약은 된다 안 된다? 되죠. 원칙하는 거는 예외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 민법의 계약에 자 서명계약 원칙이지만 구두계약도 인정하잖아요. 마찬가지다. 농지 임대차 계약도 원칙이 서명계약하는 건 구두계약 된다는 겁니다. 자, 임대차 계약하면 서명계약하든 구두계약하든 간에 등기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등기 없는 경우에 보통 등기를 하면 비용이 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등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등기 없을 때는 시군면장한테 확인받고 그리고 농지를 인도하면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답니다. 이거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확정일자 받는 거하고 비슷하죠, 그죠? 확정일자 받을 때 등기 안 해도 주민등록하고 인도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다. 농지임대차 계약은 등기 안 해도 확인받고 인도하면 그 임대차 계약 효력이 생긴다. 이겁니다. 등기 안 해도 효력 생긴다. 기억할 말은 확인하고 인도. 그럼 등기 없어도 효력 생긴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근데 31회 시험 때 농지 임대차 계약은 등기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 틀렸죠? 등기 없어도 효력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틀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임대차 종료 명령. 임대차 기간. 아까 대리경작 기간은 원칙이 몇 년? 3년. 따로 정하면 따로 정한 기간. 그랬죠? 그럼 농지 임대차 기간은 원칙은 3년 이상입니다. 3년 이상. 우리 주택 임대차 기간의 원칙이 2년 이상이죠. 농지 임대차 기간은 조금 더 길죠, 그죠? 3년 이상. 근데 다년성 식물 재배지, 과수원 같은 거, 또 시설 설치 농업, 비닐하우스나 기타 비용 들어서 시설 설치하는 거, 이런 거 몇 년 이상? 5년 이상. 자, 3년, 5년 연결. 임대차 기간 하면 원칙은 3년 이상인데 다년성 식물 재배지나 시설 설치는 5년 이상. 시설 농업. 왜? 좀 본전 좀 해소하려면 기간 좀 더 줘야 되겠죠, 그죠? 그죠? 비용 돼서 시설 설치하는데 금방 끝내버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3년 이상, 5년 이상. 근데 31회 때 시설 설치 10년 이상 틀렸다. 이게 시험 나왔어요.
5년 이상이다. 자, 처음에 농지 임대차 계약할 때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아까 이런 거 법정 기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그 법정 기간이 몇 년이죠? 원칙은 3년 이상인데 시설 농업 같은 건 5년 이상으로 돼 있죠. 그죠? 근데 이걸 정하지 않았거나 그거 미만으로 정했다. 예를 들어서 3년인데요. 2년으로 정했다거나 3년짜리를 2년으로 정했다거나 이랬을 때는 혹시 그게 분쟁의 대상이 됐을 때는 뭐로 한다? 임차인은 그 기간 미만으로 정해서도 그게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임차인이 원해가지고 2년 했으면 임차인은 그거 2년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임대인은 주장 못해요. 임차인은 3년 있고 싶은데 임대인이 2년 썼잖아. 2년을 하자. 안 된다 겁니다. 그죠? 아무도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 위주로 한다는 거죠. 그죠? 아예 기간 정은 안 했거나 아예 안 정했거나 미만으로 정했을 때는 법정 요 기간으로 하는 거죠. 그죠? 근데 미만으로 정했는 거는 임차인은 주장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야기. 자, 근데요. 처음에 농지 임대차 계약할 때 임대인이 자기가 처음부터 이런 사정이 있을 때는 계약서 내용이다. 이런 사정 때문에 2년으로 한다. 이렇게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이런 사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하고 사유를 그저 증명하고 그리고 임차인하고 서로 이렇게 하면 그때는 2년 주장할 수 있어요. 뭐 임대인이 질병 징집 취약,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3개월 이상 치료, 기타 이렇게 법으로 허용하는 이 중에 하나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간 미만으로 정한다. 이렇게 정하면 그거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사정이 없을 때는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은 주장 못하죠. 근데 이런 사유가 있어서 계약서 내용에 그 내용이 명기가 되면 그때는 어떻게? 그때는 임대인도 주장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조정. 임대인하고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 내용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안 될 때는 시군구청장에게 조정 신청할 수 있다. 제3자에게. 그러면 시군구청장이 조정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임대인과 임차인을 서로 조정할 수 있다. 그럼 그 조정안을 제시했을 때 당사자가 둘 다 수락하면 그 내용대로 체결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31회 때 나왔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뭐죠? 농지 임대차에 관한 건데요. 묵시의 갱신 같은 거는 뭐 그죠? 그냥 쭉 읽어보시고 공법 시험 나올 거 아니고요. 자, 임대 농지의 양수인. 자, 임대차 계약했는데 이 농지 소유자가 그 농지를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렸어요. 그죠? 그럼 새로 샀는 사람은 원래 팔았는 사람의 권리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겠죠. 그래서 원래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 자, 그리고 농지 임대차 계약 체결하는데 계약 내용이 농지법에 위반된 거다. 근데 그 내용이 임차인에게 불리하다. 그러면 그건 효력이 없다. 임차인에게 유리한 건 효력이 있지만 불리한 건 효력이 없다. 자, 좀 전에 농지 임대차에 대해서 임대차 기간이나 기타 쭉 정한 거는요. 그거는 전부 사유지에 대해서 사유 농지에 대해서 임대차에 관한 겁니다. 근데 그 농지가 국공유 농지다. 국공유 농지일 때는 아까 농지법의 임대차 기간 기타 여러 가지 내용은 효력 없습니다. 그럼 아까 왜 농지 임대차 기간은 원칙은 3년 이상이었죠. 근데 국공유 농지,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농지는 농지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정해도 된다. 아셨죠? 그러니까 좀 전에 보셨던 임차차에 관한 여러 가지는 개인 사유재산인 농지에 대해서 적용되는 거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농지는 그 임대차 기간 기타 여러 가지를 안 지켜도 된다. 따로 정할 수 있다. 특례입니다. 적용하지 아니한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요. 농지 보전 하나가 남았어요. 그죠? 예, 이 보전 하나는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 교재를 잠깐 볼까요? 교재 쭉 넘어가서 교재 줄 치는 건 여러분이 보시고요. 보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볼게요. 예. 뭐 줄 치는 건요. 다음 주에서 요약집 나오면 그죠? 요약집 가지고 교재 표시하면 되니까 그죠? 보고 이렇게 그리는 건 되겠죠. 그죠? 요거 한 10분 동안에 조금만 더 해볼게요. 자, 농지의 보전은 크게 두 파트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제도하고 농지 전용하고 두 가지입니다. 이 농업진흥지역이 옛날로 말하면 절대농지입니다. 자, 전국의 농지 가운데 농지가 집단화, 즉 평야지대 그리고 농업 생산성 높은 이런 동네를 뭐라고요? 농업진흥지역 이렇게 지정해요. 그럼 전국의 농지 가운데 농업진흥지역 아닌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농지의 효율적 이용이나 보존을 위해서 농업진흥구역을 지정한다. 누가 지정한다고요? 시도지사. 농장하면 틀립니다. 농림부 장관이 아니고 시도지사입니다. 그럼 경기도 이천시에서 농업진흥지역 지정한다면 누구다? 경기도지사가 지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도지사가 지정합니다. 농림부 장관이 아니고요. 그럼 농림부 장관은 뭐 하냐면 좀 이따가 농지전용허가 그게 농림부 장관입니다. 근데요, 도지사가 함부로 지정하면 안 되고 도지사가 지정할 때 지정하기 전에 미리 농림부 장관 승인을 얻어야 돼요. 농장 승인 얻어서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그럼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해놓고 그 다음에 농장 승인 얻어서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이렇게 확장을 하자 겁니다. 농장 아니다 18회. 근데 여기를 이렇게 농업진흥지역하고 지정할 때 그 안에 다시 두 개로 농업진흥구역 그 바깥에 농업보호구역 이렇게 구분 지정할 수 있다. 어디가 더 핵심이에요? 진흥구역이 더 핵심이죠. 여기는 농업에만 사용할 것입니다. 다른 용도 못 들어와요. 그 바깥에 농업환경보호를 위해서 밖에 정하는 게 바로 농업보호구역입니다. 이거 뭘로 생각하냐면 우리 계란 생각하면 돼요. 계란의 노른자에 해당하는 게 진흥구역이고 그 바깥에 흰자가 바로 보호구역이다. 아셨죠? 진흥구역, 보호구역 합쳐서 농업진흥지역. 자, 그러면 농업진흥지역은 이렇게 구분 지정. 그럼 진흥구역은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고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곳. 여기는 어지간하면 전용 안 됩니다. 그죠? 그럼 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환경보호를 위한 구역. 이게 보호구역입니다. 자, 그럼 22회 때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농업보호구역의 환경보호에 필요한 지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맞아요? 요 보호구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진흥구역이 있는 겁니까? 아니죠. 진흥구역 보호하기 위해서 바깥에 보호구역이 있는 거죠. 그걸 바꿔놨잖아요. 그죠? 진흥구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깥에 보호구역이 있는 거지. 보호구역 보호하기 위해서 바깥 안에 진흥구역이 있는 게 아니죠. 이렇게 바꿔놓으면요. 미리 연습 안 했는 사람은 헷갈리는 겁니다. 그죠? 진흥구역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구역이 있는 거다. 이건데 보호구역 보호하기 위해서 진흥구역 이러면 틀리는 거죠. 이런 거 잘 헷갈리거든. 계란처럼 이렇게 그려놓고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에 있는 진흥구역 보호하기 위해서 바깥에 보호구역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예. 어디에 지정합니까? 녹간농자요. 자,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또 도시 밖의 관농자지역 여기에 지정합니다. 이제 국계법에 가면요. 관리지역 안에 농지에 대해서 농업진흥지역 지정하면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관리지역이 농림지역으로 바뀌어요. 그죠? 이제 나중에 여러분 공부 많이 하시게 되면 이것도 막 연결이 됩니다. 결국 녹간농자에 지정하는 거죠. 근데 녹지지역 가운데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입니다. 즉 서울특별시의 녹지지역에는 농업진흥지역 지정 못해요. 그럼 인천광역시의 녹지지역은 지정 가능합니다. 자, 우리 공부하면서 항상 특광시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가 같이 다녔죠. 근데 농업진흥지역 지정 대상할 때는 갈라집니다. 서울특별시에는 농업진흥지역 없어요. 인천광역시는 있습니다. 그럼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다음 중 농업진흥지역 지정 대상이 아닌 것은 하면 요거 3개 적어놓고요. 4번 서울특별시의 녹지지역, 5번 인천광역시의 녹지지역. 아닌 것은 4번 서울특별시가 아니죠. 그죠? 예, 그런 문제는 틀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맞아야 돼요. 광역시의 녹지지역에는 농업진흥지역 지정할 수 없다. 틀렸죠? 광역시는 지정할 수 있죠? 특별시에 지정할 수 없는 거지.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자, 그럼 이런 문제요. 특별자치시의 녹지지역 농업진흥지역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지정할 수 있죠. 특별시에 지정할 수 없는 거지. 특별자치시의 농업진흥지역은 지정할 수 있죠. 그죠? 없잖아요. 그죠? 특별자치시는 세종시죠. 그죠? 세종특별자치, 특별시의 녹지지역에 지정할 수 없는 거죠. 특별자치시의 녹지지역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시험 낼 수 있어요. 그죠? 일부러 속이기 위해서 그런 문제 냅니다. 예. 자, 그 다음 지정 절차. 항상 절차할 때는 핵심부터 먼저 봐요. 누가 지정한다고요? 시도지사가 지정하죠. 그래 놓고 지정하기 전에 사전에 미리 뭐 한다? 농장 승인을 얻어서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이렇게 되죠. 시도지사가 지정할 때 미리 농림부 장관 승인을 얻어야 된다. 자, 그런데 도시지역의 녹지지역이거나 아니면 관리지역 중에서도 계획관리지역이다. 여러분 녹지지역은 그래도 거기가 도시지역이죠.
또 관리지역 중에 계획관리지역은 사람들 모여 사는 마을이죠. 그죠? 이런 곳에는 혹시 국토부에서 어떤 개발 계획이 있는지 모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도지사가 아니면 농림부 장관이 농업진흥지역을 함부로 지정해서는 안 되겠다. 국토부에서 개발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농림부 장관은 승인하기 전에 미리 누구? 국장과 협의해야 한다. 도지사가 농림부 장관 승인 신청을 했어요. 그럼 농림부 장관은 승인하기 전에 여기는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니까 미리 국장하고 협의를 해라. 혹시 개발 계획이 있는지 모르니까. 근데 여기에 포함되면 국장 승인 얻어야 한다. 이건 아니죠. 그죠? 농장 승인 얻어야 되는데 농장이 국장하고 미리 협의한다 이 말이지 국장 승인 얻는다. 이건 아니죠. 그죠? 이런 말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시험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서요. 여러분이 뭘 보고 재밌어야 되냐면 문제 내는 수법. 출제위원들이 저렇게 문제를 내는구나. 그걸 가지고 자꾸 재밌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 그래야 실력이 늘어납니다. 점수가 잘 올라갑니다. 그죠? 자, 변경 해제. 이거는 아직 하지 말고요.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행위제한. 이 행위제한이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그죠? 그럼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요걸 다음 시간에 요 농지법 남은 걸 마저 해버리고 국회법 갑니다. 정규 시간에는. 그죠? 예, 그리고 보강하는 시간에 도정법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